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인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해줬으면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주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만은 예측가 대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측가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도 그렇고 이전 대비해서는 생산자 물가가 그래도 많이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번 이전 대비가 지금 8.1%였는데 예측가가 7.2%입니다. 무려 0.9%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놨던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어제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예측가가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도 PPI의 항목들을 보면은 이 둔화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항목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측가가 좀 더 낮게 잡히다 보니까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및 무역을 제외한 핵심 PPI도 0.3%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전 예측가가 지금 0.2%였는데 지금 발표는 0.3%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예측가 4.9%에서 4.6% 정도 발표가 되면서 0.3% 둔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다음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 경제학자들이 다음 주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파적일 발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준의 11월 회의 이후에 금융 상황이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자,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전 정책 회의 직후에 4.21%까지 상승을 했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4% 선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자, 연준이 이렇게 6월 이후에 4번의 75pp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보다 느린 50pp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연준의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 선까지 범위에 도달하는 이런 금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느린 금리 인상으로 비둘기파적인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파월과 연준은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문구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연준 관리들이 5% 이상으로 점도표에 점을 찍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예상함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연준이 경제에 더 많은 고통을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CPI 보고서를 통해서 더욱 주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의 발언이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설 차트 보시게 되면 어제 예상보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회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지만 그래도 증시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더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같습니다. 자, 어제 속설이 12.99달러까지 거의 13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13달러 구간부터 이 숏포지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설이 13달러 구간을 얼마만큼 또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속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속설이 13달러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CPI 보고서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CPI가 어느 정도 둔화적인 모습으로 발표가 되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후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도 다시 한번 증시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속슬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시장에서 조정적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11.5달러 구간이었던 부근까지도 조정이 다시 한번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CPI 보고서 발표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증시의 방향이 완전히 설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지금 TQ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단기 저항선이 21.5달러 구간까지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TQ는 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 라인에 지금 계속적으로 걸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그나마 이 TQ가 하락적인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는 이 테슬라의 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 170달러 구간을 터치를 하고 이후에 3% 구간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TQ가 좀 더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TQ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쏙슬처럼 이 길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지금 지표에 따른 향방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 정말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적인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증시를 하방 쪽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가 이렇게 하방 쪽으로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지지선 라인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기대 심리를 반영을 해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산타넬리적인 구간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시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줄지 지켜보면서 또 다음 주를 대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